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을 때면 항상 가위에 눌리곤 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도 하나의 징크스 내지는 습관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위에 자주 눌리고 헛것을 보고 하는 것이 타인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 같더군요. 예전에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웬 고양이가 나타나서 하품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고양이의 뒤통수에 입과 뾰족한 이빨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잠이 깨자마자 가위에 눌려버린 저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목이 졸렸습니다. 제가 평소 가위에 자주 눌린다는 걸 알고 있던 남친은 괴로워하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곧바로 제 몸을 일으켜 세워주었죠. 하지만 제 목은 여전히 조이고 있었고 전 너무 괴로워서 있는 힘을 다해 손이라는 단어를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남동생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제가 손이라고 외치던 그 순간에 제 목을 조르고 있던 어떤 손을 보았던 거였죠. 이렇게 저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도 가끔 헛것을 보거나 이상한 꿈을 꾸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했고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 채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남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남편이 자면서 꿈을 꿨는데 몸이 사방으로 구불구불하게 펼쳐진 여자가 마구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에 나왔던 그 여자가 침대 맞은편의 허공에 둥둥 떠 있었다고 하더군요. 듬성듬성 나 있는 머리카락에 눈, 코, 입이 없던 여자는 순식간에 남편의 코앞까지 다가와서 얼굴을 들이밀었고 그날 우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친구에게 남편이 가위에 눌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예전에 학교 동아리 선배가 알려준 가위를 쫓는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미신이라 여겨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까지 가위에 눌리는 상황이 되니까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선배가 가위에 눌린 사연과 그 후로 알아낸 가위를 쫓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소파에서 낮잠을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눈을 떠봤더니 머리를 산발한 귀신이 선배의 가슴팍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것에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마침 선배의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순간 가위에서 풀려났는데 코앞에 있던 그 귀신이 선배의 가슴팍 쪽으로 쏙 들어가더랍니다. 선배가 기분이 너무 찝찝해서 가슴 쪽을 살펴보니 당시 동아리 회원들 모두가 좋아했던 헤비메탈 밴드의 해골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선배는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러자 할머니가 물을 받아놓은 사기 그릇과 식칼을 가지고 오시더니 기도를 하고 현관문 쪽으로 칼을 던지는 걸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칼날의 끝이 문 쪽을 향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간 거라고 하는데요. 그 후로 신기하게도 선배는 가위 눌림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선배에게 전해들은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정화수를 떠놓은 뒤 현관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칼을 던지는 걸 반복했습니다. 당시 독일에 사는 고모가 결혼 선물로 조리용 칼 세트를 줬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식칼을 꺼내서 현관으로 던졌죠. 그런데 거의 새 것에 가까웠던 칼의 날이 한 번에 부러지는 겁니다. 그 칼은 국내에서도 견고하고 튼튼하기로 유명한 독일 브랜드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칼이 한 번에 부러지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때 문득 산모님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갈 때는 빈집에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자신의 손때가 묻은 살림이나 가구 같은 것을 먼저 들여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야 그 물건들이 잡기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랍에서 10년 넘게 쓰던 낡은 칼을 꺼내다가 정화수에 기도를 한 뒤 다시 현관문으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10번이 넘도록 반복한 끝에 칼날은 현관문 쪽으로 떨어졌고 그 후로 신기하게도 남편은 가위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30년이 넘도록 악몽이나 가위에 시달린 사람에겐 큰 효과가 없겠지만 그 방법을 쓴 뒤로
남편은 악몽도 꾸지 않고 지금도 잘 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복무 중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때는 제가 상병이 막 꺾여가던 2017년 10월. 저는 지금은 8사단으로 통합된 26사단 수색대에서 군복무 중이었는데 당시 대대 종합전술훈련차 파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대 통신병이었던 저는 훈련 첫째 날에 운전병과 중대장과 함께 레토나를 타고 지역 순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외지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오가는 사람조차 보기 힘든 말 그대로 깡촌이었죠. 첫째 날은 그렇게 지역 정찰만 하는 걸로 끝이 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훈련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씻기는커녕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해서 심신이 피폐해지고 있던 그때 하필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떡하니 야간 근무가 잡혔더군요. 아직 10월인데도 날씨는 왜 그리도 추운 건지. 다행히 중대장님의 배려로 근무자들은 레토나에서 근무를 설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진지는 레토나를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 CP 텐트가 있었고 10시 방향에는 군용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돼 있었으며 레토나의 오른쪽 편에 텐트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부산 토박이인 저는 불침번이 깨우는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고 여전히 적응하지 못한 추위에 속으로 온갖 짜증을 내며 근무 준비를 마친 후 레토나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소대장 중위를 사수로 그와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고 레토나 앞쪽으로 짙게 깔린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갈대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소대장은 담배 한 대 피우고 올 테니까 잘 지키고 있으라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부르라고 했고 전 알겠다고 대답한 뒤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밝은 보름달 아래 비춰진 풍경이 정말로 아름다웠는데 줄 맞춰 세워진 군용 차량이 그림처럼 멋져 보여서 한동안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두 대의 군용 차량 사이로 비닐봉지 같은 것이 힘없이 흩날리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반합봉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인 줄 알고 그냥 어딘가로 날아가겠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닐봉지 같은 것이 차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있는 방향으로 쉼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비닐봉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달빛을 역광으로 받아서 까만 비닐봉지로 생각했던 거였죠. 그것은 힘없이 차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니 이내 제가 있는 레토나 앞으로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움직임을 멈추고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는데 키가 2m는 좋게 돼 보이더군요. 달빛 때문에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그것은 몸의 골격 자체가 나뭇가지처럼 앙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피스와 같은 것을 입고 있었는데 뼈대에 옷이 겨우 걸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사람들이 흔히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이나 귀신을 접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칠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막상 그 상황이 되자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저 입을 벌린 채 그걸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 그 형체가 한쪽 팔을 천천히 들더니 하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얇디 얇은 뼈와 손가락 마디마디가 마치 사람이 불에 다 타고 남은 잔재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춤을 추는 것처럼 몸을 좌우로 살살 움직이더니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대장이 차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무렇지 않게 별일 없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굳은 얼굴을 하고 별일 없었다고 대답을 했고 아까 제가 본 그것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지만 왠지 제가 본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선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별다른 일은 없었고 전 무사히 전역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았던 그 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온몸엔 소름이 돋습니다.